튀르키예 강진 당시 번쩍이는 성광이 보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진의 전조 증상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는데요. 지진과 날씨, 이거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환경 문제와 미래를 위한 생활 수칙 꼽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구생활 백서 세계일보 윤지로 환경전문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주제는 지진이네요. 네, 뭐 여전히 기적의 생존자를 구조했다 뭐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만 네. 아무래도 이제 지진 발생이 난 지 벌써 한 열흘 가까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해 복구에 좀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진이란 현상이 왜 이렇게 예측하기 어려운 건지, 그리고 날씨나 기후 변화 이런 거랑은 정말 관련이 없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지진이 발생했을 때 네. 그 지진의 전조 현상에 대해서 기사도 잇따르기도 하고 네, 목격담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번은 뭐 새떼가 날아올랐다, 뭐 지진광이 나타났다, 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이것 말고도 굉장히 얘기가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예전 아주 옛날부터도 뭐 동물들이 먼저 알고 반응한다 이런 네. 이야기 이제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런 이야기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나오는다는 거는 바꿔 말하면 그만큼 우리가 지진에 대해서 여전히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뭐라도 좀 단서를 잡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네. 이제 지진이라는 게 단층이 움직여서 발생한다는 거를 이제 지금은 누구나 다 알죠. 근데 사실 이 사실이 알려진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이상 더 많이 아는 것도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이제 중고등학교 때 베게너의 대륙이동설 이거 이제 또 네. 외워서 이제 시험 봐서 보셨을 텐데, 예. 근데 이 이론이 처음 이제 주장 제기가 됐던 게 이제 겨우 100년 좀 넘고요. 그러니까 20세기 초 그때만 해도 맞아요. 과학자들은 이 지표면은 뜨거운 그 내부를 덮은 껍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왜 이제 과일 말라가면 쭈글쭈글해지고 이런 것 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이제 지표도 이렇게 점점 식으면서 이게 쭈글쭈글해지는 과정에서 산도 생기고 골짜기도 생기고 뭐 심하면 지진도 생기고 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륙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라가면서 쭈글쭈글해지는 거다라고 예. 이해를 했던 거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막 망원경으로 달을 보고 그 뭐 목성의 위성을 찾아내고 했던 게 벌써 17세기 초였는데 정작 우리가 딛고 있는 땅에 대해서는 굉장히 최근까지도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대륙이동설이 나왔을 때도 거의 뭐 학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예. 이제 한 50년대 접어들어서야 이제 인정을 받고 기존 이론, 그러니까 껍질이 어떻게 되고 하는 것들이 폐기된 건 한 60년대에 들어서야 폐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식처럼 알고 있는 이 대륙이동설, 이게 이제 자리 잡은 게 겨우 한 60년 정도 된 거죠. 진짜 얼마 안 됐네요. 말씀 네. 들어보니까. 근데 보통 이제 지진 날 때 양털구름 같은 지진운이나 번쩍하는 지진광 같은 건 뭐 발생한다는 거 어느 정도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지각은 잘 모르지만 네. 지각과 그러면은 만약에 지진광이 생겼다고 하는 거는 네. 이 하늘하고 연결이 돼 있다, 뭐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네. 그 이제 지진광 뭐 혹은 지진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기는 할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진이랑 관련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다. 약간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땅 속의 하늘,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하늘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지진운, 지진광. 네. 그리고 지진이라는 건 땅 속에서 벌어지는 그쵸. 일이고, 그러니까 요 두 개를 사실 연관 짓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무리처럼 보여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할 때는 같은 자연 뭐 이게 뭐 요새 기후 변화도 심하고 지진도 일어나는 걸 보면 이제 지구가 아픈가 봐, 큰일 났어, 뭐 이런 얘기 이제 일상적으로 하잖아요. 예.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진이라는 거는 뭐 원래 지구에 지각이 등장한 이래 계속 있었던 현상이고, 그쵸. 또 지금 현대를 놓고 봐도 뭐 저기 알래스카부터 열대지방까지 어디서든 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좀 기후변화랑 연결을 짓는 게 어색한 건 맞는데, 그런데도 이제 기후변화라는 게 워낙 전 지구적인 현상이라고 하니까 네. 그래도 조금은 지진이랑 어떻게 관련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학자들도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날씨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태풍이나 허리케인 같은 거, 이런 네. 거는 이제 굉장히 강력한 저기압이거든요. 그쵸. 기압이라는 거는 공기가 내리 누르는 힘을 말해요. 그러면 이렇게 강력한 저기압이 등장을 하면 땅에 가해지는 압력도 당연히 달라질 테니까 예. 뭔가 그것 때문에 지진이 어떻게 좀 영향이 받지 않을까? 이런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 지질조사국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지질과 상관관계가 있는 유일한 그 날씨 기상 현상이 바로 이런 태풍이라고 합니다. 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요번 그 튀르키예 지진처럼 막 강진으로 이어지고 그런 건 아니고요. 굉장히 느린 시간 막 길면 몇 개월 동안 천천히 에너지가 방출되는 그런 느린 지진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해요. 말씀 듣다 보니까 지구 바닷물 있잖아요. 네. 공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누른 것처럼 바닷물이 적도로 갈수록 이렇게 부풀어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높이가 뭐 10m도 훨씬 더 높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제가 어디서 들은 수치는 정확하지 않지만 네. 들은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기압이나 이렇게 기압으로 누르는 것도 땅에 엄청난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냥 저 혼자 생각한 겁니다. 네. 근데 기후변화도 지진과 관련이 있습니까? 네, 그 인도, 네팔 요쪽에 히말라야 산맥 있잖아요. 예. 그 바로 아래쪽 지역을 인도 겐지스 평원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농업 생산량도 많고 인구 밀도도 높고 또 이렇게 몬순 기후다 보니까 여름철이 되면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요. 근데 또 이 그 히말라야 산맥이라고 하면 판과 판이 만나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한번 조사를 누가 해봤대요. 그랬더니 그 평야에 비가 많이 오는 여름에는 히말라야의 미소 지진이 좀 덜 발생을 하고요. 대신 겨울철에 이제 비가 잘 안 오는 건기에 접어들면 미소 지진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그런 상관관계가 좀 보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까 바닷물 말씀하신 것처럼 물이 지각을 누르는 힘이 이제 강수량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영향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이 지역은 기후변화로 점점 평균 강수량이 점점 줄어드는 지역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가 막 한번 비가 오면 막 엄청나게 극단적으로 이제 비가 내린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이런 상관관계를 어디까지 확대 해석을 해야 될지는 아직 뭐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런 관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정도는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거고, 이제 비슷한 예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시에라 네바다 산맥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어쩔 때는 굉장히 심각한 가뭄이 들었다가 또 어떨 때는 막 폭우가 내렸다가 하는데 그렇게 극단적인 양상을 띈 2011년과 2017년의 산맥 높이를 비교를 해봤더니요. 네. 이 강수량 차이 때문에 그 산맥의 높이가 한 2.54cm, 그러니까 1인치 정도가 차이가 났다고 해요. 그럼 이 정도면은 지각이 스트레스로 느낄만 한 정도다라고 이제 휜다는 거잖아요. 네, 연구가 있더라고요. 하기야 엄청나게 큰 댐이 자꾸 건설이 되니까 그 주변에 지진이 늘어난다더라. 그쵸. 뭐 이런 얘기도 사실은 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우리 기상청에서 발표했나요? 튀르키예 지진 나고 난 다음에 우리 지하수 수위가 변하더라. 이런 얘기가 네, 있거든요. 맞아요. 우리나라까지 지하수 수위가 변동이 있었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땅이 압력을 받게 되면은 땅이 네. 그러면은 지하수도 뭔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지진이 나면은 지하수 수위의 변동이 있기도 하지만 또 지하수를 우리가 계속 써서 지하수를 자꾸 퍼내면 그 공간이 비면서 또 지진을 유발할 수도 있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를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가 있는데요. 그 캘리포니아 서부에 굉장히 유명한 단층이 있어요. 그 샌 안드레아스 단층이라고. 이게 이제 북아메리카랑 태평양판 이렇게 이제 어긋나면서 스쳐 지나가면서 여기가 굉장히 강진이 잘 일어나는 곳인데 여기서 이제 자꾸 지하수를 뽑았으면 이 지각에 가해지는 무게가 점점 줄다 보니까 땅이 점점 더 잘 미끄러지더라. 네, 그런 이제 연구 유사성이 이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뭐 포항 지진 경우에도 지열발전소 만들다가 지진이 생겼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지각이 있는 데가 이렇게 미끄러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디서든 영향을 다 받을 수 있겠구나. 지금 설명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대기 현상하고 지진을 연결짓는 게 혹시 유사과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를 오늘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미소 지진, 그러니까 우리가 좀 느끼긴 어려운 아주 약한 규모의 지진을 말씀드리는 건데, 근데 또 하나 함정은 뭐냐면 미소 지진과 진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유감 지진과의 또 관련성은 여전히 물음표예요. 그러니까 미소 지진 이야기니까 뭐 그냥 괜찮구나, 안심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엄청 걱정할 것도 아니고 지금은 너무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물이 이렇게 땅의 압력에 그 영향을 줘서 뭔가 지진이 있고 없고 한다면 우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빙하. 바로 얼음 덩어리잖아요. 또 빙하, 또 기후변화 때문에 빙하가 계속 없어진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럼 과연 빙하와 지진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렇게 해서 그 연구진이 아이슬란드 빙하를 연구한 게 있어요. 이게 과거에 어떤 특정 시기를 잡아서 빙하가 뭐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빙하가 줄어들 때는 화산 활동이 늘어나고
빙하가 커질 때는 화산 활동이 줄었다고 해요. 근데 이 화산과 또 지진은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화산이 그렇죠. 지진을 일으키기도 하고 화산대라는 말도 하잖아요. 네, 지진이 화산을 일으키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그 대표적인 게 그렇게 화산 때문에 지진이 벌어지는 거를 이제 화산 지진이라고 하는데. 네. 예를 들면은 그 1975년에 하와이에서 굉장히 그 커다란 강진이 난 적이 있어요. 규모 7.4였는데 네. 이게 일어나기 전에 자꾸 이제 화산 발생 전에 막 지진이 자꾸 감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그 이듬해 굉장히 커다란 화산이 폭발했고 그리고 그해 겨울에 엄청난 강진이 났고 막 이런 게 있어서 그러면은 아이슬란드에서 빙하가 줄면 화산 활동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 기후변화 때문에 빙하가 줄면 결국 또 화산이 늘어나는 게 아닌가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고 또 화산을 끼지 않더라도 빙하 자체의 움직임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런 걸 빙하 지진이라고 하는데 이런 빙하 지진은 미소 지진뿐만이 아니라 규모 5 안팎의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지진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어쩌면 기후변화 때문에 이런 이제 빙하 지진이 더 잦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진은 정말 예측 불가능한 겁니까? 우리 이제 지진의 전조 증상 얘기했었잖아요. 네. 안 되나요?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뭐 지진은 지진광 이게 애매하다라고 말씀도 드렸던 게 뭐냐면 네. 이게 진짜 뭔가 예측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뭐 지진운이 됐건 지진광이 됐건 혹은 다른 뭐 미소 지진이 됐건 그런 현상이 있으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지진이 강진이 이어져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현상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막 이런 거예요. 너무 그 현상의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렵고 옛날에 뭐 이제 한 70년대 피파와 에스파를 막 분석을 해가지고 맞아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드디어 찾았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것도 나중에 후대 보니까 또 안 맞는 게 너무 많더라 해가지고 네, 현재까지는 지진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은 철저히 대비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렇죠. 이제 조기 경보라고 하잖아요. 네, 그거를 빨리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구생활백서 세계일보 윤지로 환경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